새벽 2시 서울 서초동의 한 녹음실 복도는 이미 마른 가을바람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복도 끝 빨간 아리시 불이 켜진 부스 안에는 이찬원이 서 있었다. 스태프들이 오늘은 라이브라기보다 현장 생중계급이니까 그냥 스튜디오가 아닌 공연장이라 생각해달라고 귀띔했지만 정작 그에게 마이크 앞과 관객석 사이의 거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특급 미니오 스페셜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120분이라는 러닝타임은 눈 깜짝할 새 뒤엉킨 시간 퍼즐처럼 사라졌고 LED 월 뒤편에서 떨어지는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옆선에 붙어 다녔다. 이번 곡은 4분 32초짜리지만 감정선은 최소 12갈래로 쪼개서 던져주세요라는 연출 PD의 주문을 그는 고스란히 실현했다. 무대 박 음향 감독조차 우리 회사 스피커를 통째로 앰프화 시켜버린 사람이라며 엄지를 들었다는 후문. 객석의 함성은 이미 예상치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중저음 지점에서 슬쩍 떨리는 그 특유의 밀도 높은 비브라토가 나올 때마다 관객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흔들며 실시간 웨이브를 만들었다. MC 김동건은 대본을 접어 손에 쥔 채 솔직히 말해 저 시절 내 혈기왕성할 때보다 무대 장악력이 세다며 웃었지만 이어 그런데도 무대 뒤에서는 어찌나 예의 바른지 도무지 장난을 걸 수가 없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대기실 복도를 지나던 막내 FD는 찬원님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30도 인사각이 유지된다고 농담 반 진담 반 코멘트를 남겼는데 그 말은 팬카페에 30도 신사라는 별명으로 퍼지며 밈이 됐다. 또 하나의 화제가 된 건 팬 선물 대란이었다. 공연장 앞 주차구역 한쪽엔 배송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상자를 내려놓고 매니저의 손엔 차량 키가 3번이나 갈아 끼워졌다. 하루 만에 트렁크가 3번 비고 또 채워졌다는 찬사는 단지 과장이 아니었다. 현장에 투입된 스태프가 이러다 차고지 예약해야 할 판이라며 웃자 이찬원은 본인이 직접 렌터카를 추가로 빌려서라도 선물을 옮겨야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택배회사 협조로 1톤 트럭 한 대가 추가 배치됐고 그는 선물 무게만큼 팬사랑이 무거워졌다는 멘트를 남겼다. 그런데 여기서 루머의 꼬리가 등장한다. 몇몇 커뮤니티에선 찬원이 차를 빌렸다는 게 아니라 아예 신차를 계약해서 팬 선물 전용으로 쓰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실 확인에 나선 소속사 관계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근사한 소설이지만 재고량이 부족해서 6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차라 현실성 0%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동 경로를 따져보니 실제로 트럭 한 대까지 임시로 투입됐다는 건 사실. 팬들은 언젠가 그의 이름이 새겨진 팬 선물 전용 버스가 등장하게 되라며 로망 리스트에 한 줄을 더했다. 이쯤에서 MC 김동건이 다시 합류한다. 그는 무대 뒤 인터뷰에서 찬원 씨를 보고 있으면 젊었을 때 내 노래 열정과 겹치는 대목이 있어서 괜히 기분이 묘하다는 진심을 털어놨다. 그때는 테이프 3장으로 120분을 채웠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2시간을 꽉 채우는 시대가 됐구나라며 자신도 모르게 엄지를 치켜세웠다. 방송국 조명팀 막내는 김동건 선배님이 누구에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건 처음 봤다고 놀라워했다. 남몰래 준비된 깜짝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무대 3부. 놀랍게도 홍지민이 무대 뒤에서 슬쩍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뮤지컬계에선 폭발적인 성량과 강렬한 에너지로 정평이 난 그녀가 그대는 나의 인생을 듀엣 요청 한 번에 승낙했기 때문이다. 리허설 때 두 사람의 음색은 마치 전혀 다른 두 색깔의 조명이 한 스크린에서 섞이며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내듯 극적인 하모니를 뽑아냈다. 현장 사운드 엔지니어는 EQ 값을 손댈 필요가 없다. 믹싱 자체가 실시간으로 완성된다며 흥분했다. 그리고 9월 11일 그 역사적 순간을 필터 하나 없이 담아낸 직캠이 이찬원 x 홍지민 그대는 나의 인생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 이찬원에 업로드됐다. 영상은 하루 만에 300만 뷰를 돌파했고 일주일 만에 1100만 뷰를 넘겼다. 자막은 영어, 일본어 동시 지원. 해외 팬들은 나일라트 프린스리 채널과 같은 독창적 해시태그를 붙여 열광했다. 지금 이 시각 2025년 6월 기준 조회수는 3,200만을 넘어섰고 댓글창엔 이건 그냥 공연 실황이 아니라 K-소울 다큐멘터리라는 반응까지 등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영상 속 이찬원의 퍼포먼스가 공연장에서 체감한 것보다 더 잔잔한 호수 같은 느낌을 준다는 대목이다.
현장에선 격정적이었던 성량이 영상으로 보면 오히려 청량하게 막다. 사운드 믹서가 음압이 높으면 스트리밍 플랫폼이 볼륨을 자동 캐핑하니 실제 라이브보다 15% 정도 무디게 들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살짝 눌린 음압 덕분에 영상은 해외 시청자에게 발라드와 민요의 교차점처럼 다가갔고 예상을 뛰어넘는 글로벌 호응을 얻었다. 무대 이면의 뒷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그날 공연장을 찾은 한 대학생 팬은 사실 티켓값이 부담돼서 고민하다가 돈 모아 첫 줄 자리로 갔는데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연 후 굿즈 판매 부스에 줄을 서다가 2,000원이 직접 들고 나와 버스킹 콘셉트 미니 포토존을 만든 덕분에 인생사진을 얻었다며 SNS에 인증했다. 그 게시글은 24시간 만에 5,000 넘는 리트윗을 기록, 팬덤 사이에서 덕후 인생 로또로 회자됐다. 또 다른 방송 스태프 A씨는 찬원씨가 무대 후반 모니터에 뜬 실시간 댓글을 보고 즉흥적으로 곡을 한 곡 더 추가했다며 전광판에 지곡 듣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올라오자 인이어를 빼고 밴드에게 눈짓만으로 키를 맞추더라고 회상했다. 정해진 세트리스트를 넘어선 그 4분 남짓의 즉흥 무대 덕분에 공연은 예정보다 10분 길어졌지만 관객 만족도는 200%를 찍었다. 공연장 밖에도 여운은 이어졌다. 귀가 버스 안에 선 사람들이 저마다 셀폰 스피커로 그대는 나의 인생을 틀었고 서로 다른 기기에서 노래가 시간차를 두고 흘러나오며 교차 리믹스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날의 열기는 단순히 공연장을 장악하고 끝나지 않았다. 팬덤 사이에선 선물각 배려라는 키워드가 다시 번졌다. 2,000원이 직접 올린 다이어리 속 메모 한 줄 팬들이 준비해준 정성이 내 노래의 아이디어가 되었다가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그는 선물 상자에서 받은 손편지 몇 통을 골라 가사 노트에 붙여 두었다고 한다. 한 팬이 목소리가 별빛을 녹인 것 같다고 적은 문장을 보자 그는 곡 초반에 7도 화음 대신 9도 화음을 넣어 별빛의 찬란함을 더했다. 곡 제목은 아직 비공개지만 소속사 내부 회의에서 팬과 가수가 작곡 크레딧을 공유한 첫 사례가 될 거라는 얘기가 오갔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무대에도 심각한 고민은 존재한다. 매 공연마다 터져나오는 관객 함성으로 인해 무대 위 모니터 스피커가 진동을 견디지 못해 갈라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음향팀장은 댐핑제를 더 두껍게 써도 한계가 있다며 결국 귀마개 대신 고감도 인이어를 쓰거나 스테이지를 아예 진동보호 설계로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2,000원 본인 역시 공연 전날 성대관리 모드로 최소 18시간 동안 말수와 카페인을 끊는 루틴을 유지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목에 과산화수소 대신 천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쓰는 등 섬세한 자기관리를 병행한다. 그 스스로 말하길 무대가 끝나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다음 무대가 시작된다고 이쯤 되면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흘러가는데 혹시 불안 요소는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이날 공연 전 현장을 찾은 일부 취재진은 선물 대란이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으려 했다. 그런데 행사기획사는 이미 팬 선물 배치 동선을 소방서와 함께 사전 시뮬레이션을 마쳤고 소화기 16대를 임시 배치했으며 통로 폭도 1.5m 이상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어떤 지적도 나오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재난안전포털이 대규모 공연장 물품관리 우수 사례로 그날 자료를 수집했다는 후문이다. 2,000원의 행보는 영상 플랫폼에서도 또 다른 기록을 쓰고 있다. 사랑의 콜센터 특집 클립이 업로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2025년 기준 여전히 월 평균 100만 뷰 이상을 추가하고 있다. 알고리즘 전문가들은 거의 롱테일의 전설이라며 혀를 내두른다. 8K 해상도로 찍힌 클립이 아니라 480p 30프레임짜리 영상이라는데도 말이다. 여기엔 유튜브 댓글 모으기를 통해 탄생한 무대 서사 번역 자막 프로젝트가 한몫한다. 해외 팬들이 자막 없으면 감정선이 아쉽다며 직접 번역을 돌리고 검수까지 맡아 올린 덕분에 조회수가 꾸준히 상승했단다. 2,000원 본인은 내 목소리가 국경을 넘어간다면 그건 이미 노래가 아닌 언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MC 김동건이 돌연 이런 말을 남긴다. 나는 오래전 어떠한 무대에서도 관객에게 삶의 응원을 건네고 싶었다. 그런데 요즘엔 찬원 씨 덕분에 내가 응원을 받아간다네. 그 말에 2,000원은 깊이 웃으며 선배님,
무대는 항상 바톤 릴레이니까요. 라고 화답했다. 그 대화는 영상 속 앵글에 잡히지 않았지만 스태프 몇몇이 휴대폰으로 슬쩍 찍어두었다. 곧이어 팬카페에 업로드된 그 13초짜리 클립은 세대교차로에서 건네는 음악의 배턴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흥행 성적이나 선물 트럭의 숫자가 아니다. 120분짜리 공연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팬들과의 교감, 노래와 일상 사이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그의 태도, 그리고 무대 위 아래에서 이어지는 배려의 서사다. 그래서 우리는 조회수 그래프나 음반 판매량을 넘어 감정 증폭 지수라는 새로운 척도를 도입해야 할지 모른다. 그 척도에 따르면 이찬원의 무대는 이미 만점이다. 그리고 그 만점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높은 곳으로 자라난다. 그러니 지금도 이어지는 댓글창에 찬원아 고마워라는 메아리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다. 그것은 무대가 끝난 뒤에도 계속 작동하는 살아있는 음악적 공명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스크롤을 멈추고 마음속 두근거림을 굳이 숫자로 환산해보라. 혹시 만점을 찍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와 함께 다음 무대를 준비 중인 셈이다. 조명이 꺼지고도 끝나지 않는 노래, 그리고 그 노래를 품는 당신의 심장이 우리 모두를 다시 공연장으로 부른다.